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 불리던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낫다 하면 대형 사건들입니다. 주거 공간이든 길 위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지금처럼 어영부영 가면 조현병 환자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신질환자 관리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고 개탄한답니다. 환자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의사든 경찰이든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환자를 가족에게만 맡겨놓는 현행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 제4의 방화살인과 고속도로 역주행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11시를 기해 태안과 당진, 서산, 보리영, 서천, 홍성 등 충남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현충원에서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의 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구선생 암살 배우로 지목돼 민족 반역자로 꼽히는 인물부터 독립군 소탕부대였던 간도 특설대 출신들까지 친일 인사 29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며 올해로 19년째 묘이장을 요구했습니다. 고액 강연료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김재동의 강연회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충남 서해안 관광지의 펜션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가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설립을 위한 청원서를 충남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연고가 없거나 가난한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홀로 가는 노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새로운 개념의 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탓에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현충일 64주년이었죠. 네. 대략 10만 명의 유가족과 참배객이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충원 안에서 집회도 있었다고요. 조 기자가 갔다 왔죠? 네, 바로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 묘 이장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였는데요.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국립현충원에는 친일인사 29명의 묘소가 안장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구선생 암살 배우로 지목돼서 민족 반역자로 꼽히는 인물 김창룡의 묘부터 독립군 소탕부대였던 단도특설대 출신들까지 현충원 곳곳에 안장돼 있고요. 게다가 부대 창설 핵심 요원인 송석하, 김백일 모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됐지만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여전히 장군 묘역에 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열기 속에 시민단체들은 친일 인사들인 이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3.1절과 임정술이 100년이 됐지만 네. 아직도 정리돼야 할 역사가 많습니다. KBS 대전 총국이 이번 주부터 차량 중심 교통문화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전의 보행 환경을 보도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네, 취재진이 시민들과 함께 대전의 도로를 돌아봤습니다. 전통 휠체어를 탄 시민의 경우에는 이면 도로에서는 앞뒤로 오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없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일일이 돌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아예 도로 갓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보행 속도가 느린 노인들에게는 교통안전에서는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걷기도 버거운데 횡단보도 신호까지 짧다 보니까 마음을 졸이기 일쑤였습니다. 예. 일단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건데 네. 차가 우선인 도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로 자원봉사자의 이동 도움을 받는 시민도 보행자로서의 불편함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거리에 나설 때면 겁부터 난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5명 가운데 2명은 보행자였고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시급합니다. 예. 도로든 자동차든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 중심의 인프라, 또 사람 중심의 문화가 아쉽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의료기관이 부족해서 그 건강관리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인기라고요. 네, 일부 자치단체가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지급한 모바일 헬스케어 장비로 운동량과 식단 정보 등이 보건소 전산 장비로 전송되고요. 보건소는 이를 건강관리 통계로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관리된 건강 정보는 다시 개인한테 보내져서 혼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할 때보다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럼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은 꼭 환자여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꼭 환자가 아니더라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보건소에 자주 들르지 않고도 3번의 방문과 상담만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집에서 건강관리를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충남도 내 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데요. 오는 9월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복지에도 ICT가 본격 도입이 됐군요. 네. 예, 대상자를 더욱 늘렸으면 좋겠고 현재 7개 시군만 시행하는데 다른 시군도 빨리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조용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한산모시문화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서천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0주년을 맞는 한산모시문화제는 1500년을 이어온 한산모시의 30번째 바람, 다시 우뚝 서다의 의미를 담은 바람에서 바람으로라는 주제 아래 본질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강화된 콘텐츠들로 구성됩니다. 공주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한 선상의 아리랑 공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밤 8시에 금강 미르섬에서 열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의 공복루와 성곽을 배경으로 사공이 노를 젓는 금강의 황포돛배와 수변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도서관 녹지공간에 조성된 수경시설이 개장돼 9월까지 운영됩니다. 넓이 420제곱미터, 깊이 29cm 안팎이며 바닥 분수, 우산 분수, 팜트리 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평일 이용 시간은 6월과 9월은 오후 2시에서 5시, 7월과 8월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입니다. 산림청이 9월 말까지 산림교육, 치유,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문 형식의 수기를 작성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 청소년 연극제가 오늘부터 15일까지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엑스포 시민광장 2층에 위치한 DMA 아트센터에 어린이 미술 창작소를 열고 12월 10일까지 어린이를 위한 점선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또 어린이 미술 특별전시 스르륵 미래전을 9월 29일까지 미술관 5전시실에서 열고 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신인 연주자 발굴 시리즈 유망주 발굴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서산시의 대표적인 바다축제인 서산 갯마을 축제가 내일과 모레 지곡면 중앙리 왕산포 일대에서 열립니다. 맨손 물고기 잡기, 도시여부 낚시체험, 청정 바지락 캐기, 깜짝 수산물 경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내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는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함께하는 가족, 더 행복한 충남을 주제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보훈가족 등 3,000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천 산막골 성지에서 내포문화 특성화를 위한 서천지역 천주교 역사와 문화유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주대 서종태 교수의 내포 천주교회 최후 보루, 산막골 교우촌과 병인박회, 기볼포 문화마당 유승광 대표의 서천지역 천주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동춘당 공원에서 전통문화행사 단오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오색 팔찌 만들기, 중국의 용선 무형 만들기, 일본의 고이노보리 만들기 등 한중일 단오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거리예술가 초청 공연인 박물관 문화산책이 내일 오후 2시와 4시에 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국악과 어린이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선착순 신명에게는 시원한 아이스커피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11시를 기해 태안과 당진, 서산, 고령, 서천, 홍성 등 충남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세종 금남이 57mm로 가장 많고 천안 46.5mm, 부여 36.5, 대전 37.4, 홍성 27.2mm 등입니다. 앞으로 5에서 10mm 비가 더 온 뒤 오후 늦게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시대,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서구가 무연고, 극빈층 사망자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공영장례 도입과 관련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종태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네. 예. 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먼저 이 고독사의 개념이 무엇이고, 우리 사회 고독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네. 사회적 관계 단절 상태와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 등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독사로 나타난 통계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무연고 사망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으로 2015년 이후부터 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해 고독사 의심 추정 건수를 보면은 35건 정도가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대전 서구에서만 35건, 전국적으로는 2,500건 정도의 고독사가 발생을 하고 있군요. 네. 예,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가족 해체 등으로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이 고독사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확대 가족 시대에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나 배우자의 사망, 또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기 퇴직,
별거와 자식의 외면, 이용 건수 증가 등에 따른 빈곤에 처한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예방 정책 제도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족 붕괴가 늘고 있고 부모 세대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와 우리 사회가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혼자 마감한다는 건 참 비극적인 거죠. 네. 예.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웃이나 지역사회가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이 공영장례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 공영장례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 필요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장례는 삶의 마지막 마무리로 열암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 복지이기에 네. 홀로 쓸쓸히 사망한 고독사자의 존엄한 죽음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고독사 발생 시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추모 의식 등 별도 장례 절차가 없이 장례 병원에 이탁해서 바로 하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공영 장례는 각 장례식장의 시설과 장례 지도를 전공한 인적 자원의 협력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를 떠나 고인의 존엄한 죽음을 기리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 보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홀로 애로이 생활하는 1인 가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지역사회의 돌봄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을 하고 나아가 구민들이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살펴보는 공동체 사회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영장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의식도 함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 서울시와 김해시에서 공영장례를 도입을 했고 이번에 대전 서구가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거 가족 중심 돌봄 체계가 무너지고 저출산은 심화, 가족 해체 가속화, 비혼 및 이혼율 증가, 고령 사회로 진입 등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고독사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회적 단절 가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민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촘촘한 지역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5일 우리 서구는 대전 보건대학교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 대청병원 장례식장, 성심 장례식장과 공영 장례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날 협약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 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우리 서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직해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사업의 인하로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및 무연고사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에 대한 존엄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민간 학이 함께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서구청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대학과 또 서구 내의 장례식장들도 참여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이 대전 서구가 도입한 공영 장례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서구에서는 고독사자가 발생을 하면 가족사항을 확인하고 유품 관리 업체와 구 협약 장례 병원에 연락하는 등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장례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국비 50% 지원을 받고 네. 우리 지방비 50%를 투입한 1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구협약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설치와 공영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대전 보건대학교에서는 장례 지도과 학생을 파견해서 네. 연습, 제사,
입관, 추모 의식 등 장례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고독사자가 발생 가구의 안전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서 유품을 정리하고 대형 폐기물 처분과 청소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현장 상태가 이성적으로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악취제거, 살균, 방역 등 특수 청소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서비스를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서구 지역민들이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영장례 사업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를 거부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예. 추진 절차는 연고자인 부양 의무자나 이웃, 장례식장, 사회복지사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구청에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서구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정이 되면 협약한 업체와 학교에 연락하여 장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무연고, 극빈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활성화 반드시 필요한 복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가족과의 화해를 돕거나 임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가족 해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혼, 별거, 가족 분산 등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는 본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회나 정부만의 문제도 또 당사자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가족 해체의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조금이나마 빈곤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로 인한 가족 해체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가족 해체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유산균 음료 배달을 통한 안보 확인 및 동복지위원회나 복지통장, 복지만두레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세대별 방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서구가 공영장례 외에도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신 건데 또 지켜드림, 안아드림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지켜드림, 안아드림, 보내드림 공영장례 서비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보내드림이 공영장례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켜드림은 고독사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중에서 고독사 위험 가구인 독거노인, 장애인, 50세 이상 단독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LED 활동 감지 센서를 배부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정비를 통해서 지원을 좀 강화하고 지역 신문 배부를 통한 안보 확인, 각종 민간 채널을 통한 업무 협약 체결 등으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돌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아드림은 독거노인, 장애인, 1인 중장년층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서구 구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지 시책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있다면 이게 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 스마트케어 행복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서구와 SK텔레콤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AI, 빅데이터 등을 SKT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스마트케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금년 말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독고 취약계층 200가구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AI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네. 스피커를 통해서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노인의 건강상이나 거동 파악 등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119나 서비스 케어 매니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복지케어 서비스입니다. 예.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영장려 도입과 관련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정신질환자 느는데 입원할 곳 없다란 제목으로 대전에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시 일할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란 타이틀로 대전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순유출 비율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출하 웃음기 사라진 상인 농가들이란 제목으로 수박의 당도가 예전만 못해 상인과 농가 모두 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21대 총선 열달 앞 정가 민심 앞으로란 기사를 일면톱에 실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